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벌써 10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볼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 2025년 총정리 그리고 2026년엔 무엇이 달라지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가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발행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더리움은 그 만들어진 달러가 실제로 오고 가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바로 메인 레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아, 메인 레일이요? 맞아요. 그 레일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의 속도나 비용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2025년에 이더리움은 L2의 시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정산 레일이라는 자기 자리를 확실히 굳혔어요. 그렇다면 2026년 이 레일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늘 하듯이 오늘 나눌 이야기의 결론부터 딱 요약해 드릴게요. 네, 그게 좋죠. 먼저 2025년. 2025년은 팩트라와 그리고 후사카라는 굵직한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 L2, 즉 롤업을 위한 데이터 레일, 블롭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한 해였어요.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유통의 핵심이라는 지위를 더 단단하게 굳혔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2026년은요? 2025년이 레일을 튼튼하게 만든 해였다면 2020년은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의 경험을 바꾸는 해가 될 겁니다. 글랜스담이나 해고타 같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요. 경험을 바꾼다. 네, 더 싸고, 더 쉬운 지갑, 그리고 더 넓어진 레일. 이게 현실화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정산하는 경험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걸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해가 될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이더리움이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좋죠. 이걸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정산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글로벌 달러 고속도로.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데이터 사이트인 디파이라마 같은 곳에서 체인별 스테이블 코인 현황을 보면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 그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항상 50%를 훌쩍 넘기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디지털 달러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이라는 레일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체인도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죠. 압도적이네요. 자, 이 강력한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2025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미 확정된 사실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2025년 5월 7일에 있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아, 팩트라. 이름은 좀 어려운데 이게 사실상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나는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지갑 경험을 쉽게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L2들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더 넓히는 것. 정확합니다. 먼저 지갑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 친구한테 가스비 내야 한다고 설명했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없애려는 시도인 거죠. 바로 그 이상한 눈초리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팩트라에 포함된 EIP7702라는 기술 제안이 그 핵심인데요. EIP7702. 네. 쉽게 말해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일반 지갑에 스마트 계정이라는 똑똑한 기능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 똑똑한 기능요? 네. 이게 되면 한 번만 서명하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처리되거나 더 중요한 건 서비스 회사가 여러분 대신 가스비를 내주는 경험이 가능해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앱을 쓸 때 복잡한 가스비 확인 창을 아예 안 봐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배달앱에서 가게가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 하는 것처럼요. 사용자는 그냥 결제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L2를 위한 변화였어요. 네, 데이터 고속도로. EIP7691을 통해 블롭의 목표치를 늘렸는데요. 이 블롭이라는 게 L2들이 이더리움 메인넷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종의 전용 임시 저장 공간이거든요. 아, 전용 공간? 네, 이 공간의 용량을 키워서 L2들이 데이터를 올리는 비용을 더 낮추고 안정시킨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은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직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더리움은 자기가 직접 빨라지려는 게 아니라 L2들이 싸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하는 느낌이네요.
있나요? 네, 그게 2025년 이더리움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더리움은 비싸다 해서 멈추면 안 되고 L2를 더 싸게 만들기 위해 본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된 한 해라고 봐야 정확한 평가입니다. 아하. 이더리움은 이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L2 도시들을 연결하는 튼튼하고 저렴한 철도망, 즉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가 바로 2025년에 두 번째 확정된 변화, 블록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L2들이 데이터를 올리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저렴해지고 안정됐다는 분석이 많았죠. 네, 맞아요. 이 블록이 저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비밀이요? EIP4844, 다른 말로 프로토 댕크샤딩이라는 기술인데 여기서 핵심은 블록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영원히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약 18일 정도만 보관됐다가 자동으로 삭제, 즉 프루닝돼요. 아, 영원히 보관하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 저장 부담이 훨씬 적겠네요. 그렇죠. 마치 CCTV 영상을 계속 덮어 쓰는 것처럼요. 모든 기록을 영원히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 시스템 전체가 가벼워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L2의 데이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구조예요. 네, 이해가 되네요. 자, 그리고 2025년의 마지막 세 번째 확정된 변화는 12월 3일에 완료된 후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후사카? 이걸로 이더리움은 2025년에만 두 번의 대형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이게 그냥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이죠. 개발자들이 우리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발전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더리움 로드맵을 보면 호사카가 인프로덕션, 즉 실제 운용 환경에 적용됐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네. 이건 이더리움 개별 생태계가 1년에 2번씩 꾸준히 업그레이드한다는 리듬을 실제로 굳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나 개발자 입장에선 미래를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확실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그럼 2025년은 L2 레일을 확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정산망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아주 중요한 한 해였네요. 기초 공서를 아주 튼튼하게 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2026년으로 넘어가 보죠.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게 될까요? 2026년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2020년에도 업그레이드 리듬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 계속되는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상반기에 글램스댐, 하반기에 해고타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요.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 로드맵에도 글램스댐이 개발 중 항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2026년에 이더리움을 보실 때 단순히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까? 이 질문에만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즉 이 업그레이드들이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거나 결제할 때 내는 비용을 얼마나 더 체감 가능하게 낮춰주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실제 사용 사례를 저렴하게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지갑 UX 경쟁의 본격화입니다. 지갑 UX 경쟁. 2025년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EIP7702가 지갑이 앞으로 이렇게 똑똑해질 거야 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면 2026년은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 해가 될 거예요. 2025년에 기술적 기반을 닦았다면 2026년은 그 기술이 드디어 여러분 손안에 있는 앱의 결제 경험으로 직접 연결되는 하나가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데 단 한 번의 승인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것과 상품 결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와, 그 과정에서 가스비는 쇼핑몰이 대신 내주고요. 여러분은 그냥 구매 확정 버튼 한 번 누르는 거죠. 그 정도면 정말 블록체인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겠어요. 네, 지갑이 쉬워지면 결제가 열린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이제 2026년 전망 세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더 장기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이더리움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서 더 큰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에요. 몸집을 가볍게 한다. 네, 여기서 핵심 기술로 계속
계속 언급되는 게 버클트리입니다. 버클트리,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구현되면 제 스테이블 코인 전송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런 건가요? 단기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건강이요. 네. 이더리움 공식 설명에 따르면 버클트리는 stateless client, 그러니까 상태를 전부 저장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로 가는 핵심 단계예요. 상태를 전부 저장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를 운영하려면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기록과 계정 상태를 전부 다운로드해서 저장해야 해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 그래서 개인이 노드 돌리기 어렵다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버클트리가 도입되면 노드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암호학적 증명만으로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돼요. 아하, 알 것 같아요. 제가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책이 이 도서관에 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노드 운영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탈중앙성이 더 강화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은 2026년에 당장 완성될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발이 누적될 장기 과제에 가깝죠. 하지만 이게 성공하면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운영 비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20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커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역시 비용에 관한 거예요. 과연 글램스탐과 해고타 업그레이드가 L2 레일의 체감 비용을 실제로 더 낮추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L2 서비스의 수수료가 눈에 띄게 저렴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상용화입니다. EIP 7002 기반에 개선된 지갑 UX가 여러분이 쓰는 핀테크 앱이나 지갑 서비스에 실제로 탑재되는가? 그렇죠. 기술 개발 소식도 좋지만 결국 그 기술이 우리 손에 잡히는 서비스로 나와야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일상에서 쓰는 앱들이 얼마나 더 편리한 블록체인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지 꼭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은요? 마지막은 시장 지배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 시장에서 이더리움과 그 L2 생태계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가? 아,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날 테니까요. 물론이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더리움이 글로벌 달러 레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지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통해 꾸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2025년 이더리움을 돌아보고 2026년을 전망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2025년 이더리움은 L2를 더 싸고 튼튼하게 만드는 인프라 공사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밀어붙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튼튼한 인프라 위에서 여러분의 지갑이 쉬워지고 레일이 더 넓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와 정산이 더 이상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2026년 이더리움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